실용영어 1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1주차 지금 음식에 관련된 건데 1차시하고 2차시 때 단어를 제 기억에 아마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 단어가 좀 떠올려주고,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단어를 달달달달 외워서 옛날에 그 백지라 그러나 깜지처럼 이렇게 막 그 페이퍼에다가 막 빡빡빡빡하게 적어서 외우는 거 사실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지루한 작업입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좀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반복하시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단어를 좀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는 또 나머지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는데 타깃 보캐블러리는 베이크. 요즘 이 단어 너무 많이 나오죠. 베이킹, 베이커리.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믹스. 믹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커피 믹스. 선전도 하죠. 저는 이 커피 믹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커피 믹스를 어느 날 제가 2개씩 타서 거의 하루에 한 번 타 먹으면 2개죠. 그랬더니 저희 식구들이 저보고 그 프림트 들어있고 안 좋은 건데 그걸 2개씩 타 먹는다고, 저한테 이제 몸에 안 좋다고 막. 그래서 제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고 저는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는 커피를 2개 타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거 원래 2개 타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 타 먹으면 양이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지를 얻은 기분이었죠. 자, 믹스할 때 커피 믹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섞여 있잖아요. 혼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필. 여러분 이거 생각나나요? 필 앞에서 했죠. 제가 다이스 딱둑 썰다라는 거 배울 때 요 필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올 거라고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성들 피부 관리할 때 필링한다는 단어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테이스트, 미각. 잠깐만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PPT를 만들 때 복붙해서 다시 이제 수정한다 보니까 이 테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네요. 자, 요거 여러분 뺄게요. 이왕 들어갔으니까 테이스트가 무슨 뜻이었어요? 미각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sensory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입에서 혀로 느끼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intoxicated. 이건 뭡니까? 요거는 음주한.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뭐 술 마셨거나 이래서 많이 취했다. 요즘은 이제 취하기도 힘들지만 이게 바로 음주를 했을 때 뜻하는 거고요. drunk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scrambled. 요거는 우리가 scrambled egg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계란 막 휘저은 거. 이거 발음 어려워요. vaporize. 왜 그러냐면 ve가 V 발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po는 P 발음을 해줘야 돼. 그래서 vaporize. 발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vaporize. 제가 발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는 vaporize. 그렇죠. vaporize입니다. vapor예요. 한 번 더. vaporize. vaporize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condensed, 그 다음에 diluted portion. 자, 이거 이제 타겟 보캐블러리인데 요 애들이 지금 보니까 뭐 베이크도 알 것 같고 믹스도 알 것 같고 그 필은 앞에서 배웠던 것 같고, 자, 드렁크 어서 많이 들어봤고 스크램블도 익숙하고 많이들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베이크 굽다인데 참 얘가 제가 또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베이크는 일단 굽다, 그리고 오븐에서 건조한 열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죠? 요게 이제 바로 베이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이는 식용유에 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가 되는, 잠깐만요. 제 얼굴 가까이 가더라도 이해하세요. 요게 밀렸나 봐요. 자, 그리고 씨어는 고기를 그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화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기 약간 뭐라 해야 되냐면 고기나 요리 같은 거를 이렇게 카레말라이즈 한다 그래서 양파를요
오랫동안 그을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을게 하면 이게 양파가 그 흰색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카라멜라이즈가 돼서 보통 카레에 넣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sear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카라멜라이즈 때문에 제가 요 단어를 요 그림으로 찾았어요. 바나나로. 자, 그리고 로스트, 커피 로스팅한다. 고기를 로스트한다. 너무 많이 쓰이죠? 자, R-O-A-S-T. 이게 바로 로스트. 그래서 팬이나 오븐에서 고기를 물을 가하지 않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냥 볶다. 채소나 견과류 들고 볶는 것도 바로 로스팅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릴. 아, 이거 그릴이잖아요. 그쵸? 그릴에서 굽는 거. 특히 얘는요, 상하로 보니까 그릴이 여기도 있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거. 요게 바로 그릴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그리고 브로일은 굽다라는 뜻에서 위에서만 내려오는 걸로 하는 거. 사실 우리 이것까지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알아만 두죠. 그리고 브레이즈도 마찬가지로 고기나 채소를 기름으로 살짝 구운 후 이제 약한 불에 하는 거고, 스튜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이나 수프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긋는 것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알아둬야 될 게 제 생각에는 그릴, 베이크, 프라이, 로스트.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크, 프라이, 로스트, 그릴, 스튜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국이라던가 수프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크, 굽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굽다. 베이크를 쓰시면 되는데 꼭 빵 굽는 것뿐만이 아니라 빵, 고기, 감자 다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가 지금 1주차는 음식에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또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믹스, 섞다. 자, 이게요. 믹스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즉 우리가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죠. 즉 믹스는 여기서 보면 2개 이상의 물질이나 개념이나 감정 등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믹스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좋은 게 뭔가를 섞었더니 전혀 새로운 게 되는 것. 노랑과 뭐 파랑을 섞으니까 초록이 됐다. 여기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개념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블렌드 하게 되면 커피 이거 블렌딩한 커피야라는 말을 좀 하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제가 이제 원두 중에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좋아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만델링하고 뭐 케냐를 블렌드한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의 맛이 느껴지면서 섞인 거예요. 즉 믹스는 새로운 게 된 거고요. 블렌드는 2개 이상의 물질이나 향을 각각의 성질이 살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뭐라고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 만델링하고 케냐 AA하고 섞었어요. 그거 말고 인도네시아 만델링하고 예가체프가 조금 신맛이 많이 나요, 커피가. 그럼 제가 예가체프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만델링 맛도 나고 그리고 예가체프 맛도 나고. 근데 2가지가 어우러지는 맛도 나는 거죠. 각자의 본연의 특징을 살리면서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블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밍글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직에 갔어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서로 막. 그래서 이걸 밍글한다 그래요. 즉 섞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믹스의 뜻도 있고요. 특히 사람들이 섞어서 어울릴 때 쓰는 겁니다. 밍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는 주로 믹스와 블렌드를 써주고 사람이 어울릴 때는 밍글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밍글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단어는 저는 꼭 알아뒀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영어 단어 해놓고 제가 말 안 했어. Move around and talk to other people at a social event. 요게 바로 밍글인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제? 네. 퀴즈예요. 채소나 견과류를 볶거나 고기를 물을 가하지 않고 팬이나 오븐에서 굽는 거. 이거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도 했는데
바로 뭘까요? 로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고기도 마찬가지로 팬이나 오븐에서 굽는 건데 물을 가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 그냥 굽는 거죠. 그리고 커피 로스트 한다는 것들. 채소를 볶거나 할 때. 자, 채소나 견과류를 볶거나 고기에 물을 가하지 않고 팬하고 오븐에서 굽는 거 뭐라고요?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필, 껍질을 벗기다. 사과 껍질을 벗기는 그림 해가지고 제가 해줬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끔 원어민 애들하고 얘기할 때,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예전에 얘기할 때, 예전에 이렇게 좀 어울려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날 때 그냥 필 하나만 쓰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들은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depend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필 하면은 먼저 얇은 껍질을 까서 얘 같은 경우는 사과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자,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뭐죠? 에그, 달걀이죠. 자, 이렇게 두꺼운 껍질을 깔 때, 삶은 계란이나 조개 등을 깔 때 쉘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 책에도 나오죠? 근데 이 쉘이란 단어는 조개란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달걀이나 조개를 깔 때 뭐라고요? 쉘.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조개는 쉘인데 껍질을 깔 때도 쉘을 쓴다. 어때요? 머리 잘 굴렸죠? 자, 여러분, 쉘은 조개란 뜻도 있는데 조개나 삶은 계란을 깔 때 바로 이 쉘이란 단어를 똑같이 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는 보니까 뭡니까? 호두죠. 자, 여기 보면 허스크, 딱딱한 껍질을 까는데요. 호두나 코코넛 같은 거 깔 때. 자, 이렇게 해서 허스크란 단어를 써서 껍질을 깐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정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냥 필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필 자체가 여자들 피부할 때도 쓰는 것처럼 필링이 뭐냐면 이렇게 얇게 벗겨내는 거예요. 자, 필은 얇은의 뜻이 있어요. 얇은의 뜻이 아니라 얇게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조개 껍질이라던가 계란 껍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조금 두껍죠? 그리고 특히 호두는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허스크란 단어를 쓰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옥수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옥수수가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 찰옥수수도 있지만 괴산 옥수수 되게 유명하죠? 그 괴산 옥수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괴산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농업학과인가 그 교수님께서 개발한 씨 종자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괴산 옥수수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괴산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특허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문경 쪽에 갔다가 안 그래도 사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자, 얘도 껍질을 까야 되거든요. 갔더니 옆에서 막 열심히 껍질을 까서 또 한쪽에서는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열심히 삶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껍질을 까는데 보니까 요 옥수수 철에 따로 외국인 노동자를 쓴대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옥수수를 따서 까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 세 분이서 베트남분 세 분이서 열심히 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들이 까고 있었던 것 이게 뭡니까? 셔크예요.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라던가 뭐 이런 거 굴 같은 거 할 때는 셔크. S-H-U-C-K. 사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필 해도 된다고는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어떠한 껍질을 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 원어민 그 선생님 중에 한 분, 제가 아마 지난 학기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영어 단어는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껍질 까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파 껍질 까라, 마늘 껍질 까라, 계란 껍질 까라, 호두 껍질 까라. 옥수수 껍질 까라 이거밖에 없는데 앞에 물건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게 뭐야? 쉘, 허스크, 셔크 이거 뭐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불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말에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껍질을 벗기다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걸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와이프가 그 외국인 선생님의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평이 너무 많다고 저한테 막 한국말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많은 단어를 다 외워야 된다. 근데 너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제가 이제 딱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제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풍경 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오다가 보면 볼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냐면 fresh. 발음 어려워요. fresh입니다. fresh. 이거는 뭐냐면 타작하다, 뭐 밀보리 등을 타작하다. 이게 뭐냐면 벼 재배할 때 이게 기계로 가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볏짚에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죠. 쌀알이. 그것들 이렇게 막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껍질을 벗기는 거랑은 다르지만 붙어 있는 거를 떼는 거니까. 그래서 fresh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 것도 종류가 좀 달라요. 한번 확인합니다. 얇게 껍질을 벗기는 거는 peel. 그 다음에 달걀이나 조개 같은 거 껍질을 벗기는 거는 쉘. 조개가 쉘이니까 조개 껍질을 벗기는 것도 쉘이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호두나 이런 코코넛 같은 거는 허스크. 그리고 옥수수 같은 거. 여기 지금 뭐 옥수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조개나 굴, 조개는 뭐 양쪽 다 쓰네요. 그쵸? 그런 것들은 뭡니까? 셔크입니다. SHUCK는 SH가 셔예요. 셔. 요렇게 요런 발음이 나죠. 요렇게 하는 거를 요거는 시옷 발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U가 왔던 거를 요렇게 발음을 해주니까 요렇게 셔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작하는 건 뭡니까? 바로 fresh가 되겠습니다. THRESH. 여러분들 요거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intoxicated. 음주를 한 것. 술을 마신 건 거예요. 자, 이제 그림 한번 좀 구분 좀 해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 뻗었죠? 요거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죠? 비틀거리고, 여긴 뻗었고, 이건 뭐냐면, 뭐지? 생각이 안 나지? 뭐지? 이러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intoxicated는 음주한 건데, 소량이건 다량이건 마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보니까 목이 좀 많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하다가 목을 캑캑캑거린 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술 아니에요. 커피예요. 커피. 자, 커피입니다. 자, 보여줄까요? 자, 안 보이네. 컵이 까매서. 자, 이렇게 제가 한 모금 마셨죠. 조금이든 많이든 일단 마신 것. 그리고 마약을 복용한 것도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불법이지만 외국도 불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소량을 하거나 이게 허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intoxica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밑에 보면은 sober란 단어가 나오죠. 자, 얘는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한 건데 이 단어 알아두세요. 잘 쓰입니다. 나 멀쩡해. 그쵸? 자, 그래서 a while ago I was sober. got buzzed.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좀 전에 나는 아주 말짱했어요. 근데 갑자기 buzzed. 술에 조금 알딸딸하게 취해지더니 got tips. 이건 뭡니까? 비틀거리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멀쩡했다가 조금 알딸딸하다가, 그쵸? 멀쩡했다가 알딸딸하다가 그 다음에 뭐죠? 비틀거리다가 이제 막 비틀거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pass out. 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blackout. 필름이 끊겨서 다음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I was sober. 나 멀쩡했어요.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sober 했다가 조금 알딸딸해지죠. 술을 마시면 buzzed 했어요. 버즈. 가수 중에 버즈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민경훈이 술을 마시면서 좀 알딸딸해 보이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해 놓으면 연상이 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got buzzed. 그러더니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마셨네. 그쵸? got tips, then drunk. 뭡니까? 완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now I'm too drunk to type and feel like I'm gonna pass out. 기절해버렸어요. 완전히. 자, sober, 멀쩡했어요. 알딸딸해서요. buzzed 했어요. 그러더니 비틀거려요. tipsy 했어요. 그리고 pass out.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lack. 까맣게 돼버린 거죠. 정전돼버린 거예요. black. 정전돼버리고 out. 나가버린 거예요. 필름이 끊겨버린 거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외워졌을 것 같은데 단어. 그죠? 이 단어들 잘 쓰이는 단어들이거든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drunken하고 많이 질문 받아요, 저. 근데 쓰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he was drunk, he was a drunken driver. 자, 그가 술이 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이 모양이 돼버렸네. 아이고. 자, 그러면 drunk는 만취한, drunken도 만취한인데
drunk 같은 경우는 서술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비동사 다음에만 쓸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리고 he was drunken이라고 쓰면 그것도 틀려요. 즉, 요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만 쓰여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얘는 서술적으로만 쓰이고 얘는 한정적으로만 쓰인다고 얘기해요.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바로 drunk하고 drunken의 차이인데 저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구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scrambled, 이게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scrambled eggs, 이거 뭐죠? 그쵸, 브런치 카페도 여러분들은 브런치 카페 잘 안 가나? 저같이 좀 이렇게 아줌마들은 많이 가요. 자, 그래서 scrambled 하면은 scrambled egg, 어디 가서도 아침에 혹시라도 여행 가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scrambled egg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poached egg인데요. 요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란,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볼이 있어요. 근데 볼이 있으면 거기에 달걀을 깨서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열을 가해요. 그러니까 스팀처럼 해서 그냥 그릇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열을 가해서 스팀에다가 찌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쪄서 노른자가 그 흰자가 익은 다음에 이렇게 나면 모양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기름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만드는 것, 이걸 바로 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poached egg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서양에선 요리에 가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거 뭐죠? 에그프라이죠. 근데 자, 노란색이 위로 올라왔어요. 노란자가. 이러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sunny side up이에요. sunny side up. 자, sunny, 태양이 있는 거죠? 햇빛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sunny side up.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는 완숙에 가깝고요. 얘는 반숙이죠. 잠깐 여기서 질문. 자, 여러분은 완숙이 좋아요? 반숙이 좋아요? 자, 그러면 완숙은 hard boiled고요. 그 다음에 반숙은 뭡니까? soft boiled예요. Do you like hard boiled eggs or soft boiled eggs? 여러분은 soft boiled eggs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hard boiled eggs를 좋아해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완숙은 완전하게 익은 거니까 딱딱해지죠? 그래서 hard boiled라고 하고요. 반숙은 반 정도만 익어서 노란적은 반 정도만 익어서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soft boiled egg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완숙과 반숙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얘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한쪽만 지금 익히고 위에는 해가 뜬 것처럼 해서 sunny side up을 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의 경우에는 다 익었어요.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over easy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나오죠, 여기 보면. 양면을 다 익힌 프라이입니다. 대신 달걀 노른자는 덜 익게 하고. 자,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Which one do you like? Sunny side up or over easy?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over easy 좋아해요. 전 이거 좋아요. 자, 이거 좋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냐면요. 그거 좋아해요. soft boiled egg 좋아해요. 그리고 scrambled 좋아해요. Anyway, hard boiled는 안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vaporize, 아까 이거 제가 발음 조심하라 그랬죠? 자,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water vapor under the sun. 자, 이게 뭐냐면 액체나 고체가 원자탄 폭발에 모두 사라지듯 기체로 vaporize입니다. 확 하고 사라지듯이 가는 거고요. evaporate는 액체가 서서히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수증기나 뭐 이런 건데 음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우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의 종류가 이게 베이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트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어떤 수증기를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아두게 되면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에 관련된 것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아직 여행을 못 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 화산이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어떤 데서는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서서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얘기할 때도 vaporize나 evaporat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음식에 관련돼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만두 찔 때도 수증기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 갈 때 지나가다 보면 만두집이 있거든요. 수증기 엄청나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은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여름엔 너무 더워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음식 표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condensed. 얘는 가당 농축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농축한 건데 사실은 좀 비슷해요. 특히 concentrate랑. 그래서 보시게 되면 condensed라던가 concentrate도 농축한 거고 evaporate도 마찬가지로 농축한 건데 얘는 좀 탈수해서 물 그러니까 기체화시켜서 빼버린 거고 condense나 컨센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수분을 제거하긴 하는 건데 설탕을 좀 가미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그냥 컨덴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컨센트레이트는 보통 어디에 집중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컨덴스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거든요.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를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컨덴스드 무슨 뜻이라고요? 가당 농축한이라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딜루티드, 희석한 거예요. 희석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흐려졌어요. 딜루티드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뭐 식초가 너무 세요, 맛이. 물을 섞어서 희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딜루티드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음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풀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뭐 디스틸드라던가 뭐 그 다음에 뭐 디아이너나이즈드라던가 이온화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알아두죠. 꼭 딜루티드 잘 나오거든요. 포션 이거 할 때 우리 뭐 했는데 1인분 서빙 helping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포션 중에서 특히 이제 몫이란 뜻인데 다른 거보다도 여기에 보면 element라던가 그 다음에 factor라던가 part라던가 particle이라던가 particulate라던가 fra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얘가 frac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요거를 보면은 요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fra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23페이지 그 포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부분에는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꼭 아시겠죠? 자, 셀프 라이프는 뭡니까? 쉘프 라이프는 뭡니까? 판매 기간인데 자, 여기 요런 데 이렇게 선반이에요. 쉘프가 사실은 이렇게 선반 위에 있는 것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거나 그 기간 안에 팔고 우리도 집에 갖고 와서 그 기간 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쉘프 라이프가 판매 기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쉘프 라이프는 sell by date입니다. 어떤 날짜까지 파는 거.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이란 말 쓰죠. 우리가 사용기간. 그 다음에 서비스 라이프 마찬가지로 서비스 유효기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쉘프 라이프, sell by date, expiration date, service life. 꼭 알아두세요. 이 부분도. 자, 퀴즈. 이번 차시는 좀 길어요. 포션과 유사하게 몫을 나타내며 특히 1인분을 뜻하였던 단어 뭡니까? 바로 serving 또는 helping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helping이란 단어도 있고 저는 serving을 썼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시간 좀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지났는데 막 이럴까 봐. 어차피 요번에 좀 단어가 많네요. 정리합니다. 자, bake, mix, peel, taste, 그 다음에 intoxicated, 그 다음에 drunk, scrambled, vaporized, condensed, diluted. diluted 뭡니까? 제가 알아두라고 했어요. 희석한, portion,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bake, mix, peel, taste, 그 다음에 intoxicated, drunk, scrambled, vaporized, condensed, diluted portion 다 무슨 뜻인지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따로 적지 않아도 교재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겁니다.